안녕하세요, 글로벌톡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요 테슬라 모델 Y를 좀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함께 다양한 기능들을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늘은 그 기능들,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세로 형태를 조금 테슬라가 계속 사용을 해왔지만, 이제 가로 형태로 사용되면서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고, 또 화면 구성 자체도 조금 더 익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세로 형태가 조금 더 디지털화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쓰임새는 이렇게 가로 형태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기본 화면 구성이고요. 왼쪽에는 차량의 그 앞쪽 프렁크라고 하죠. 프렁크와 이제 뒤쪽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꾹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도어가 열리고, 역시나 뒤쪽도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르게 되는 경우에 뒤쪽은 자동으로 닫히지만 앞쪽은 자동으로 닫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충전구 같은 경우에 왼쪽 뒤쪽 그 리어 램프 쪽에 충전구가 위치해 있거든요. 충전구 같은 경우에도 이 버튼을 눌러서 열 수가 있습니다. 충전구가 열리는 경우에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바로 이 충전량 같은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6%가 이렇게 차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뭐 예약 설정이라든지 슈퍼차징을 통해서 충전하는 경우에 이 충전 요금이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 가격 같은 것도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전량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서 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완전히 이렇게 충전하는 것이 배터리 효율에, 이렇게 오랫동안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그 효율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일상주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풀 충전을 하더라도 한 80% 정도로 충전을 하고, 하지만 좀 장거리를 주행해야 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좀 주행거리가 좀 긴 주행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100%까지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좀 설정을 하는 부분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한번 닫아보면은 또 오른쪽에는 이렇게 지도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도 화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른쪽에 메뉴를 보면은 구글 어스 화면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 상황을 알 수 있는 이 트래픽 정보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주변에 뭐 슈퍼차저라든지 데스티네이션 충전소가 있는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충전 마크가 이렇게 뭐 2개, 3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일반 충전소와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좀 구분해 주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 전 잠실 쪽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은 뭐 삼성역 쪽에 하나, 뭐 그리고 잠실 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각 위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몇 개의 이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기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거기에 충전 비용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같은 경우에는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다양한 설정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핵심 기능은 이곳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 뭐 실내등, 그 다음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 같은 것들도 이것에서 할 수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따로 그 색상이 뭐 설정이 되질 않습니다. 잠금 장치 같은 경우,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경우에도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고, 또 밝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토로 놓으시면 바로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스크린 클리닝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 모니터가 좀 지문이 조금 많이 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닦아줄 때 그냥 이렇게 하얀 화면 같은 경우에 닦아주면 어떻게 잘 닦였는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검은 화면으로 나오면서 지금 손자국들이 많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닦으신 후에 길게 버튼을 눌러서 메인 메뉴로 이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컴포트와 표준 모드가 있고요. 보통 뭐 일반적으로 컴포트로 하시는 게 이제 배터리 소모가 가장 적게 소모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티어링 모드 같은 경우는 컴포트, 표준, 스포츠 세 가지로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모드 같은 경우에 이 스티어링의 담력이 좀 강해지고 조금 더 예민해지는 이러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컴포트로 놔도 생각보다 일반적인 다른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상당히 좀 무겁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표준, 스포츠로 이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로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의 움직임에도 상당히 좀 예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지 모드 같은 경우는 크립 모드는 이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차량이 그냥 뭐 엔진 차량처럼, 내연기관 차량처럼 이제 슬슬 앞으로 가는 그러한 크립 모드가 이제 크립 모드가 되어 있고요. 뭐 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경우 이제 회생 제동이 걸리면서 슬슬 이제 차량이 정차하는 그러한 모드입니다. 이 홀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모드인데요. 어떻게든 뭐 회생제동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차량이 좀 멈추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회생제동을 많이 활용을 해서 배터리 충전량을 좀 높이는 그런 모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프로드 어시스트 기능이라든지 슬립 스타트, 모델 Y는 이렇게 트레일러 모드까지도 따로 갖추고 있네요. 자, 오토파일럿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테슬라 하면 떠오르는 게 이 오토파일럿일 텐데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이제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조금 더 개선시킨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갈 목적지를 차량이 인식을 하고 뭐 IC로 빠진다든지 하는 기능까지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뭐 속도 제한 같은 경우에도 차량에서 운전자가 속도 제한을 나름대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방 충돌 경고가 있는데요. 이 민감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차선 이탈 회피 경고, 단순히 경고만 할 건지 아니면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해서 차량 차선 안쪽으로 들어가게 할 건지 이러한 것들도 설정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설정 메뉴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차량의 정비 같은 경우에도 정비 시점을 알려주는 이러한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무선 업데이트를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죠. 자, 글로박스라는 게 메뉴가 있는데요. 글로박스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서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글로박스를 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는 경우 혹시나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박스를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차량 밑으로 이제 스크롤을 해보면은 뭐 주행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식의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것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카메라 아이콘 같은 것을 누르면 차량 주변을 이제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화면도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이퍼 같은 경우, 그리고 이쪽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뭐 통화 버튼, 통화 기능이라든지 최근 통화 목록, 뭐 킬린더 이런 정보들도 볼 수가 있고 에너지 흐름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배터리를 얼마나 이렇게 소모를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뭐 순간 주행거리, 평균 주행거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주행 경로 예측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전 메뉴로 가보면 아까 보셨던 화면을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 접속도 가능한데요. 지금 5G 심카드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긴 한데 뭐 보시는 것처럼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브라우저가 뜨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뜨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화면 스크롤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보면 재미있는 기능들이 있죠. 게임인데요. 뭐 이 게임을 운전 중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충전을 할 때 좀 여유있게 시간이 있을 때 각각의 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게임들이 있는데 지금 업데이트 대기 중이라고 나오고, 사실 시승차를 받고 나서 이 컵헤드 같은 게임을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업데이트 대기 중이라는 메뉴만 계속 나오고 있고 실행 버튼이 나오고 있지 않네요. 정상적으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이 게임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을 이제 조작해서 움직이는 레이싱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화관 쪽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까지 있는데요. 자, 트위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익숙한 메뉴들을 많이 보실 거고,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같은 유튜브 같은 그 영상 플랫폼이긴 한데 뭐 게임 쪽 위주죠. 저는 좀 와우라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와우 게임에 지금 어떤 방송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좀 빠르지는 않아요. 좀 화면이 뜨는데 조금 느리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사용하셨던 분들은 좀 느리다는, 답답하다는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화면의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네, 크게 하는 경우에 뭐 해상도 조절까지는 따로 되지가 않네요. 네. 설정에서도 별도의 해상도 조절은 따로 없습니다. 소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고요. 지금 이제 소리를 다시 활성화 시키면 이제 메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쉬는 동안에 이렇게 넓은 화면으로 보기에는 괜찮겠지만 속도가 뭐 빠르지는 않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이제 공유장치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시트 같은 경우에 열선 3단계가 좀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공유장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 테슬라가 조금 발빠르게 시작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 바람의 흐름을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특징이기도 하겠고요. 또 이렇게 대시보드 안쪽에 안 보이게 송풍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이런 테슬라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조수 역시 열선 3단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버튼들은 뭐 앞쪽에 소리 제거를 위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륨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위치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해서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기능을 다 지금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그만큼 더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좀 더 깔끔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테슬라의 이러한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이 또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상동이었습니다.